KBS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썰 채널에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김철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외교, 안보, 군사, 통일 같은 정치적인 분야는 김종환 기자께서 계속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사회라든지 일상적인 부분들은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북한의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젊은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애를 하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 오늘도 북한 사회 내부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김주성 작가님 모시고 남북의 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아무래도 꽃이 피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또 연애를 하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이런데 네. 이런 게 좀 나만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총각 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는 뭐 자유로운 연애라는 게 없을 때잖아요. 근데 평양은 좀 틀려요. 예, 평양 같은 거는 뭐 이게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는 뭐 살짝 뽀뽀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게 있고 아무래도 좀 수준이 높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장소에 제한이 있죠. 뭐 우리처럼 뭐 핫플레이스라든가 뭐 연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만 평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사하게 모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젊은이들이 연애 상대 또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당지도원이라는 그런 군당지도원. 군당지도원. 군 하게 되면 우선 군에 갔다 와야 되고 당이라는 건 노동당원이 돼야 되며 그다음에 지라는 건 지식을 겸비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졸업했다. 도 소재지에 무조건 살아야 된다. 원은 뭘까요? 돈이잖아요. 열대매기라는 말도 나왔고요. 열렬히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대학을 졸업하고 당원증을 메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가전제품들을 다 겸비한 가구가 다 있는 집. 그러니까 부자인 거죠. 이런 말로 바뀌었다가 뭐 최근엔 또 반대로 또 남자들이 또 여자들에게 손오공이라는 또 이런 게 붙었어요. 손오공. 일단 북한이 여자가 나에게 손전화를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오장육기라고 해서 텔레비전 수상기, 냉동기라고 나죠. 선풍기, 녹화기, 녹음기 뭐 이런 식으로 꼽은 이것들이 다 있으면 부자라고 그래요. 공이라는 거는 내가 공부할 동안, 다시 말해서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일체 졸업을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여성. 뭐 이렇게 기준이 점점 바뀌어요. 예전엔 돈이 없어도 그냥 계급이 좋으면 출세한다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그냥 모든 것이 돈의 기준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 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연애를 하나요? 가장 지방에서 핫한 곳은 어디냐면 장마당이에요. 뭔가 사줘요. 사주러 갈 때 장마당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냐면은 화장품인 거예요. 화장품. 이게 화장품도 북한산 화장품이 아니라 한국 거나 일본 거. 이런 것 때문에 장마당 가자 그러면 은근히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장마당 데이트가 아주 핫한 거죠. 그 외에도 평양 같은 거는 뭐 락원백화점이나 대성백화점이라고 해서 외화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이렇게 뭐 같이 둘이 여행을 간다든지 뭐 둘이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혼전 경험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뭐 일단 강내밭에 가든 뭐 산에 가든 뭐 아무데 가든 그거 뭐 알아서 전애들이 다 하는 거고 일단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뭐 대체 집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왜 그냥 북한은 대체 보면은 다 노력자란 말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게 뭐 있긴 있죠. 있는데 엄마나 할머니 계시잖아요. 장마당에 나가서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세상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이제 연애를 통해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연애 결혼과 기존에 뭐 이 중매 결혼이나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연애 결혼이 많죠. 서민들은 뭐 직장에서 동료끼리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 CC 커플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대학 때 동창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또는 뭐 학업생들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참 우리 이 남한 사회에서는 결혼식이 우리 집안의 행사고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집에서 합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예식장이 따로 없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고려 호텔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호텔들은 그런 게 완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연회장들이. 그런 데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히 일부지. 북한은 잔치상이 무조건 있잖아요. 우리 돌잔치처럼. 상을 차리지 않으면 결혼식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암탉, 수탉, 닭 2마리를 무조건 낳거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술 먹여가지고 닭을. 수탉한테는 담배를 물리고 그 다음에 암탉한테는 고추 있잖아요. 빨간 고추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놈이 이렇게 올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는 항상 이 신랑 신부 위에 김부자 사진이 있어야 이게 사진을 찍어요. 결혼식. 이해되죠? 근데 그게 아래목인 거예요. 대체 보면. 이 부엌하고 붙은 벽 쪽이에요. 대체 보면. 그러니까 뜨거워요. 아래. 그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신랑 신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불 깔고 거기다가 또 베개 놓고 또 신부가 또 키가 작으면 또 베개 놓고 이게 해서 높이를 맞춰서 신랑 신부 머리 높이를 맞춰야 사진이 잘 나오니까. 중국에서 공약을 했는데 과일 세트 있잖아요. 우리 이게 북한에서는 결혼식용 과일 세트가 된 거예요. 바구니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돈 있는 집은 그거를 사요. 장마당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렇죠. 크기가 대중소가 다 있는데 근데 이걸 안 돼 못 사는 집은 어떻게 하냐? 이걸 대여를 해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집은 그거를 사서 상에 놓고 먹을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당 장사꾼들이 그걸 빌려줘요. 빌려준다고. 그럼 하객들이 와서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결혼식상에 있는 음식은 절대로 하객들이 못 먹어요. 바로 그날은 신랑 신부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인데 죽음의 날이에요. 그날이. 일단 북한 집이 좁아요. 그 콩나물 시루처럼 또 이게 사람들이 또 하객들이 찾아와서 또 상 펴놓고 거기에서 또 축가연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하객들 다 받고 그다음 1차적으로 직장 동료들 갔다가 또 친구들 오고 뭐 이러거든요. 이것도 가관인 거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결혼식 2번 하거든요. 신부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기본 시집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2번 해요. 집안 친척들이 많잖아요. 뭐 삼촌도 있고 뭐 큰 삼촌, 작은 삼촌. 자, 이 사람들이 신방에 들어갔는데 다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다 뻗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잘 자리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축의금 문화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예전에는요. 일단 모든 그런 그 대사를 치를 때 주가 되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직장인 거예요. 부조금을 월급에서 다 떼요.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본인한테 주는데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뭔가 이 거울이라든가 밥상이라든가 이런 걸 사갖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바뀐 거죠. 뭐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선 후부터는 돈이에요. 시부모한테 드리는 지참금이라고 해서 언제부턴가 돈 봉투를 넣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며느리 얼마 넣었다, 뭐 100달러 넣었다, 500달러 넣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대체 보면은 시집이 여기도 갔겠죠. 시집이 강해요. 며느리가 말을 못해도 못해서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뒤에서 그냥 뒷소리 하다가 또 귀에 들어가면 또 시엄마하고. 그래서 대체 보면은 이 결혼을 해서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갈등이 생겨요.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 따로 나가자, 빨리 따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따로 나가는 것이 꿈인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도 만약에 또 이혼을 하는 경우를 타산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관점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주택 문제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북한이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서부터는 주택 매매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다음에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 세대가 집을 2개, 3개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 있는 놈들. 그러니까 딸이 살거나 아들이 살거나 이렇게 해서 독립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세대 독립을 시키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딸내미 혼자 산다 하면 남자친구 생기고 뭐하고 하면은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혼전 동거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뭐 북한식 시장 경제죠. 본인이 알아서 먹고 살게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겼어요. 예. 그다음에 여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바깥 세상의 소식을 다 듣고 나니까 워낙에 그런 많은 풍문을 다 듣게 되잖아요. 예. 예. 가만 보니까 자기가 벌어난 돈이 있는데 이걸 남을 위해서 남자를 차라리 내가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낫지 이런 여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비혼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근데 남자들은 대체 아마 비혼주의자는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법원 자체도 없어요. 법무위원회라는 거는 행정기관에 있긴 한데 예. 그건 아예 핫빠지고 예. 예. 그다음에 재판소에 가서 일단은 가서 예. 변호사 만나러 왔다 그러면 대체 변호사들은 여자거든요. 예. 간부 와이프들이 다 변호사예요. 예. 그냥 경비소가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변호사 왜 만나러 와서 이혼 때문에 왔다. 야, 그거 이혼 사유 되지도 않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라리 너희 와이프가 바람 피웠다고 하고 본인이 와이프가 이렇게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라든가 예. 뭔가 이거 이혼이 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서 그때서야 이런 뭔가 진술서 같은 거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해요. 예. 근데 그게 다 이제는 돈으로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이혼을 어렵게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양육비는 있어요. 일단. 양육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양육권은 일단 뭐 그거 때에 따라서 대체 엄마가 가져가요. 엄마가. 비슷해요. 예. 아빠한테 양육비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데 북한 당국이 정한 월급 참새 눈물만큼도 안 되는 돈이에요. 거기에서 규정된 그 양육비거든요. 예. 예. 뭐 아프지도 가엾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요. 여자들은 북한에서도 이약하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이 생활력이 있다고 그러죠. 예, 독해요. 예. 예. 차라리 남편이 없는 편이 또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즘 들어서 이제 남한에서도 이 황혼 이혼이라든지 조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서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혼자만 여유롭게 편히 살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추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북한도 그런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야,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라고 보고. 황혼기까지 가기 전에 예. 누군가 먼저 가요. 못 버텨요, 여기처럼. 그때쯤 보면 뭐 40 넘어가서 지병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최근에 뭐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좀 수명도 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황혼기까지 이혼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남한 사회도 지금 이 출산율이 뭐 사상 최저고 이래서 굉장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북한도 뭐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 의식이 깨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특히나 고난의 행군 때 많이 뼈저리게 느꼈죠. 그 피똥이 같은 거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굶어서. 그러니까 그게 교훈인 거죠. 이렇게 고생스레 살 바에는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일단 애가 생겨도 지우려고 하고. 예. 막 이런 편향이 많아진 거죠. 남북의 썰 이번 주 북한의 연애와 결혼 문화에 대해서 김주성 작가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주성 작가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